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꼭 소송을 해야 될까요? 소송을 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고 끝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 판단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 약관 기준에 따른 보험금과 소송 판결에 따른 보험금을 비교하고 어떤 경우에 소송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돈, 그게 뭐죠? 네, 저희가 이제 보험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은 가해자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상법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받기가 쉬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 금액을 지급한다. 즉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약관 기준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약관과 소송 판결 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 변호사님이 약관, 제가 소송 판결에 따른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망 위자료의 경우 약관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 65세 이하이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가면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자료 기준 금액도 약관보다는 조금 높아지고요. 다만 이제 과실 비율의 반영에 따른 차이는 있습니다. 네, 약관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의 과실을 100% 위자료에 반영을 합니다. 네, 소송은 통상 60% 정도만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과실이 좀 큰 사건들은 소송으로 이제 갔을 때 조금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휴업손해도 차이가 있는데요.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85%만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전액 인정입니다. 다만 통원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보는 추세여서 예전에는 통원 기간에도 휴업손해를 좀 인정을 해줬지만 최근에는 좀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 공제 부분인데요. 약관 기준으로 할 때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고소득자인 경우는 소송이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동연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령은 같습니다. 둘 다 65세가 원칙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소송에서는 직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저 보장되는 금액이 있는지도 차이가 있는데요. 약관에는 사망 최저 보험금 2천만 원과 같이 이렇게 최저 보장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반면 소송은 과실상계를 엄격하기 때문에 과실이 좀 큰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사 제시액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왕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지만 소송으로 가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을 다 따져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실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개호비의 경우 약관은 사지마비나 식물인간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소송은 약관과는 달리 실제로 개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편마비나 반신마비 이런 경우처럼 약관상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연이자에 관한 차이입니다. 약관은 기본적으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연된 데에 보험사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만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은 사고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보험사가 귀책사유가 있든 없든 지연이자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이 지연이자 부분도 무시하실 수가 없겠죠. 다만 이제 퇴직금 부분은 소송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퇴직금은 소송에서만 인정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약관과 소송 판결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망 시 생계비는 3분의 1을 공제하고 있고요. 장례비는 500만 원을 인정합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를 적용하고 장애평가에 있어서는 맥브라이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또 호프만 계수라는 것을 적용하고요. 중복장애율 계산 방식도 동일합니다. 기왕증을 반영하는 건 역시 공통점입니다. 이와 같이 기본 구조는 같지만 세부 항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무조건 답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답은 NO입니다. 결국 핵심은 돈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더 들이고서라도 돈을 많이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소송 실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소송 실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경우로는 사망사고, 그리고 중증의 장애가 남아있는 사고가 있고요. 또 개호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의 과실이 거의 없는 경우,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럼 소송이 불리하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겠죠. 피해자의 과실이 크거나 장애 인정이 조금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 소득 입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사 제시액보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 더 금액이 다운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네, 저희가 4년간 사건을 하면서 느낀 건 교통사고 사건의 핵심은 누가 더 잘 싸우냐에도 있지만 처음에 소송 실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느냐입니다. 네,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합의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송을 시작하기 전뿐만 아니라 소송 진행 중에도 보험사가 이제 합의 제한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소송 비용, 지연이자, 손해 이런 거를 잘 계산을 해보시고 양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약관 보상이냐 소송이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 소득, 장애 정도, 사고 경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 높은 사건의 경우에서는 제시액보다 소송으로 갔을 때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에 따른 보상액,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갔을 때의 보상액을 잘 비교해 보셔서 소송 실익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소송이냐, 무조건 합의냐, 정답은 없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하시고 소송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해 합의를 할지 소송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